이번 시간에는 5장, 그렇죠? 5장 상황 분석과 문제정. 이제 문제 정의를 우리가 주어진 상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를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의 실질적인 방향들과 구체적인 아,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장에서. 그래서 5장은 상황 분석과 문제 정의라는 챕터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여기에서 제시한 준비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정의란 게 뭐냐라는 첫 번째 준비 활동으로 우주인들은, 그러니까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간 우주인들이 우주선에서 메모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메모할 때 지상에서 사용하는 볼펜을 가지고 왔더니 이 볼펜이 이렇게 아래로 향하니까 이 잉크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나 봐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잉크를 찍어서 쓴다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볼펜인데 어쨌든 볼펜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 공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써봤겠죠. 원암이나 뭐 이런 거 써봤을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딱 주어진 거니까 잠시만요. 시간을 제가 한번 재서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있네요. 타이머를 한번 재서 한 어, 3분? 3분 정도. 그렇죠? 3분 정도 타이머를 잴 테니까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를 써봐 주세요. 생각해 봐 주세요. 3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시작. 이걸로 하죠. 3분. 3분. 어.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세요. 너무 큰가요?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주인들이 우주선에서 메모할 때 지상에서 사용하는 볼펜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해라. 문제를 정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 죄송합니다. 이게 어허, 1분 10초 정도 남았네요.
2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휴대폰에서 나는 다른 타이머인데. 네. 3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아마 우주인들이 우주선에서 메모할 때 지상에서 사용하는 볼펜이 안 나오니까 볼펜을 볼펜에 잉크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볼펜에 잉크가 나와야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뒤에 나오는데 저기 표 5A의 4번에 나오는데요.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그렇죠? 볼펜을 사용할 수가 없다. 안 나오니까 잉크가. 볼펜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볼펜을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은 뭘까요? 필기구죠, 필기구. 그렇죠?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볼펜을 나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또 아주 스마트하셔서 필기구에 집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어떤 분들, 저랑 똑같이 어떤 분들은 잉크를 나오게 하는 복잡한 기구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쓰는 거 연필로 써도 된다라고 나중에 얘기가 되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뭐 연필에 가루가 날른다. 별로 나를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연필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는 볼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기를 하는 자체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필기구가 아니면 필기를 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것과 볼펜이 무중력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과 무중력에서 어떤 필기구를 쓸 수 있을까라는 두 개의 큰 어떤 서로 다른 방향의 접근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문제 정의라는 것은 문제 상태에 볼펜이 안 나오는 상태로 정의할 거냐 아니면 필기구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할 거냐는 거죠. 볼펜은 있으나 필기가 되지 않는 필기가 있는. 그래서 문제 상태 A와 향후에 볼펜이 나오는 상태와 필기구를 필기할 수 있는 무엇인가 공책에 쓸 수 있는 상태, 그 A 상태와 B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개선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태 A와 향후 개선된 상태 B를 명확히 정의하는 일인데 문제 정의문은 일단 정의문이라고 문제 정의란 문제 정의문은 문제를 이게 조금 갑자기 뜬금없이 문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완성된 형태가 문법적인 오류가 없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간결하고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기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적 정의 조건의 첫 번째고 문제 정의에 따라 해결책의 품질이 달라진 좀 전에 무중력 상태에서 볼펜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문제 정의문이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데 실패한 경우 표적인 예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특히나 그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범한 오류 중에 가장 큰 게 문제가 딱 터지면 머릿속에 해결책이 빵 하고 나오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10중 8구 X일 확률이 높습니다. X일 확률. 그러니까 처음에 보자마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할 때 물론 대부분은 오랜 경험을 하다 보면 맞는데 그렇게 해서 가볍게 문제를 파악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인지수가 물론 말씀드린 젓가락, 숟가락, 그다음에 강의실에서 불편한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숟가락에다가 포크 찍는 거 그렇죠? 실제로 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인지 순간에 바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너무 시간이 길면 안 되지만. 그래서 대안 또는 충분한 논리적 사고를 배제하고 먼저 떠오른 해결책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문제의 현재 상태 A와 개선된 B를 정의하려면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료를 찾아보고 고객들이면 여러분들이 개선하려고 하는 팀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의실에 불편한 점 하면은 강의실을 쓰는 사람 아니면 우리 학과 학생들 말고 우리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 말고 다른 학과 예를 들어서 전산실 쓰는 학생들, 실험실 쓰는 학생들, 아니면 기계 공작실 쓰는 학생들, 아니면 컴퓨터실, 전산실 했군요. 여러 가지 다른 실험실에 강의실들도 존재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로 불편한 게 어떤 실일 거냐를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시를 실제로 써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정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최초의 문제 정의문을 앞에서 잠깐 했는데 문제 정의문 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문법에 맞는 문장을 작성하고 문장이 문법에 맞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말처럼 긴 문장의 경우 차라리 우리 공학도들의 문장을 쓴 걸 보면 문학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토막토막 잘라서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의미가 주어하고 서술어가 매칭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읽어도 정확하게 딱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직관적인 경우가 많죠. 긴 문장인 경우는 처음에는 주어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사와 주어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을 간결하게 작성하라. 긴 문장은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읽는 사람도 헷갈려요. 쓰는 사람도 헷갈리지만 읽는 사람도 헷갈리기 때문에 짤막짤막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고 부차적인 제한 조건이나 설명은 따로 간단하게 쓰고 만약에 다른 조건들이 있으면 따로 개조식으로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는 길이 어, 위험하다. 그렇죠? 학교에 가는 길은 위험하다. 그럼 뭐 위험의 종류가 자동차, 부차적인 조건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맨홀도 있을 수 있고 하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부차적인 것들은 따로 작성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으로 작성하라.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 긍정문이죠.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으면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안전한 게 좋긴 하지만 위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뭐 충분히 감내할 만한 중간쯤, 어중간한 어디쯤이라는 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다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한글에는 저도 예전에 선생님께 배운 것 같은데 수동태는 없습니다. 뭐뭐로 되어진다.
뭐 피동태 형태의 전미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글에는 수동태는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학교 가는 길은 위험하다. 그렇죠? 뭐 학교 가는 길은 위험하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동차에 의해서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해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게 수동태죠. 학교 가는 길은 자동차 때문에 위험하다. 자동차 때문에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 이러면 되는데 자동차에 의해서 학교 가는 길이 뭐 위험해짐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한글상 좀 수동형으로 억지로 만들어봤지만 그런 거는 한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결 명확해야 된다. 누가 읽어봐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초 정의된 문제 작성문을 정의문을 좀 이렇게 바꿔서 새롭게 작성해야 되는데요. 최초에 만들어진 문제 정의문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점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초점이 없이 문제 자체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저희과 같이 작업장의 컴퓨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갖다 버려야 되는가? 청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 백신을 깔아야 되는가? 아니면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되는가? 아니면 메모리 용량을 늘려야 되는가? 뭐가 안 나오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문제를 정해줄 수 없다. 두 번째, 초점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 정의가 너무 좁다. 5의 1자를 서술한 예와 2의 3 교재에 나왔으니까 교재를 참고해보세요. 뭐 고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3번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전 또 아이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부모님들이 가지셨으면 덜컹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지고 부모님들이 아마 이 문장을 보셨으면 덜컹 하셨을 것 같아요. 예로 철수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좋은 문장인 것 같죠? 철수의 성적이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학원을 몇 개를 더 보내야 되나? 과외를 시켜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철수의 성적은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성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뭐 괴롭힌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철수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에는 철수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가정에 근거한 게 아니라 왜냐면 가정에 근거한 거는 그 가정을 그게 전제로 됐다는 얘기는 그 전제 조건을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정의문 안에 이미 답이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이 해결 방법이 떠오른 거죠. 그걸 문제 정의문에다 갖다 넣은 거죠.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4번도 마찬가지네요. 정의문이 해결책에 근거한 경우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볼펜을 사용할 수 없다. 필기구 도구로서 볼펜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볼펜 말고 다른 필기구를 쓸 수 있거든요.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필기구는 무엇인가? 볼펜은 사용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마도 첫 문제 정의문이 나오는 결과가 계산된 상태가 완전히 다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참 흥미로워요. 예전에 뭐 인터넷 한번 찾아볼 만할 것 같아요. 달 표면 탐사 차량에 사용되는 백열 전구가 잘 깨진다. 압력이 높겠죠? 채워가면 가스를. 달 표면 탐사 차량의 기준 형태의 백열 전구가 꼭 필요한가? 왜냐면 백열 전구의 유리는 백열 전구 잘 모르시나요? 필라멘트로 열리는 거. 유리를 제거하면 왜냐면은 산소랑 닿으면 필라멘트가 타서 백열전구 동작이 안 되거든요. 토마스 에디슨. 근데 그 달에는 산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없어도
폐결 전구가 켜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결 전구가 잘 깨진다 그러면은 딱 그 순간에 그럼 안 깨지는 거 만들면 되겠네, 그런 거잖아요. 안 깨지면 만들면 되겠네. 아니면 예를 들어 달표면 탐사 차량에 사용되는 안정적인 불빛이 아니면 라이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뭐 LED도 쓸 수 있고, 왜냐면은 그거는 잘 안 깨지니까.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로 쓸 수 있겠죠. LED가 제일 낫겠네요. 그렇죠? 거기는 뭐 특별하게 깨질 것도 없고, 뭐 산소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으니까 전기도 더 적게 들어가고. 근데 물론 지금 저도 어, 라이트가 필요할 것 할 때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솔루션이 막 튀어나온 거죠. 물론 좋다는 얘기죠. 최초 작성된 정의문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문제 정의문을 있으면 그걸 바꾸어 말해보자. 제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말해보자. 단 원래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래서 그러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제 다른 면, 그러니까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뒷면을 보는 거죠. 하지만 역시 똑같은 손이죠, 손바닥.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볼펜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 볼펜이라는 것들을 약간 더 확장해서 볼펜을 사용하는 원래 목적을 고려해서 필기, 기록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기구를 개발한다. 꼭 개발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필기구들 중에 무중력 상태에서 또는 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쓰면 되겠죠. 한 10개쯤 쭉 가져가서 한 번씩 써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생산성이라는 의미는 그 한 노동자들이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서 생산되는 생산품의 량, 아니면 생산품의 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근로자들의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효율을 높이는 거니까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생산직 근로자들의 생산을 높이는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 이윤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윤을 높일 수 있을까, 좀 더 넓게 가보고, 그 중에서 여러 부분들을 했는데 생산 관련된 부분들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비, 구매, 또는 뭐 어떤 기계적인 장비겠네요. 어떤 뭐 조달,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적시에 부품 조달이 되는지, 아니면 뭐 인원 배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중에 가장 영향이 큰, 가장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반대로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들이 야유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야유 잘 안 하는데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 참석하는 방법은 뭐 복권을 준다,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준다, 좋은 데를 간다. 근데 그 회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에서 집에 빨리 와야 돼요. 그래서 뭐 돌볼 사람이 없어. 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거꾸로 종업원들이 야외에 참석을 많이 못하, 어, 아니 거꾸로네요.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 참석한 이유는 못하는 이유를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아이들과 같이 야유회를 하면 아이들을 봐주는 것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회사 출근할 때 좀 이렇게 자주 조퇴를 쓰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이 조퇴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조퇴를 해야 되고 그 조퇴하는 이유가 뭔지를 해결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내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고 뭐 아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경우를 설립하는 경우가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점을 넓혀라는 아까랑 그런 거랑 좀 널찍널찍하게, 그래서 좀 더 넓은 문맥에서 문제를 재정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지금은 어떤 직업을 구할까, 취업은 어느 쪽으로 할까, 이런 게 고민이 있지만, 저희 연배들쯤 되면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 단계의 삶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을 어떤 쪽을 바꿔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취업을 직업을 바꾸는 것보다 기존 직업에서 그럼 나는 뭐 임금 피크제를 선택을 해서 내가 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나의 직업 안정, 어쨌든 간에 일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어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의 직업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아까도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의대 약대 다 간다고 막 난리라고 그러죠. 근데 의대 약대 간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 보면, 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거다. 그럼 그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게 무엇으로 해서인가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봤지만 일반 사람들하고 비슷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그 고민이 한 번씩 해보시는 거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생산성 향상하고 비슷한데요. 초점의 방향 전환을 대담하게 변경해라. 근데 저 방향 전환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현진이 던진 야구공도 이렇게 반드시가 분이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 관성은 물리적인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지식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해서 어떻게 매출을 증가시킬까 하는 부분도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매출 증가가 여의치 않다, 시장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비용을 절감한다는 거에 첫 번째 나오면은 사실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의대학 때 인사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부분들도 완전히 거꾸로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번 돈에서 쓴 비용을 뺀 이 부분이 이익이니까, 이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매출을 올릴 수도 있지만 쓰는 비용을 낮출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걸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이게 올라가 주는 게 더 좋죠. 또 하나는 왜라고 자꾸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라고 자꾸 반복해서 질문해서 그 질문으로부터 처음에 문제 정의된 걸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의대 약대를 가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왜 그걸 가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어려서부터 막 그렇게 힘든 걸 왜 해야 되지? 그렇죠?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어저께도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확 오르네. 어쨌든 제 얘기가 안 나요. 제가 뭐 누군가를 의대학교 가는 게 아니라 아, 저희 집아이한테 공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왜라고 자꾸 질문을 해서 그 수정을 고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 감독관이 고속도로 상의 한 지점에서 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결하고자 해요. 막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가 좁은가? 아니면 고속도로일 필요도 없죠. 그래서 출퇴근 도로, 그렇죠? 도로라고 하는 게 더 도로? 뭐 고속도로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 상의 한 지점에서 교통 체증이 많다. 그러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겠다. 그것만 있을까요? 신호등 체계가 안 좋아도 되게 많이 막힙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호등 체계 안 좋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이 다 그 시간만 막히고 대낮에는 텅텅 비는 길이 많습니다. 대전도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많이 막히는데 낮에 다른 회의 때문에 뭐 시청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뱅하고 있죠. 그래서 왜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고속도로를 넓힐 수 있을까? 그게 좁다고 생각하니까 왜 고속도로를 넓혀야 하는가? 이 부분을 보면 왜 고속도로를 넓히라는가? 차량 소통 완화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고속도로를 넓힐 수 있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원래 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게 아니겠느냐. 새로운 차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는 차선을 거쳐 도로폭을 넓힌다. 요것도 있지만 노견 아니면은 또 다른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도로 말고 다른 곳을 쓰거나 아니면은 갓길을 더 만들거나 전체를 넓히는 것보다 그럴 수 있고 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 하는가 고속도로 상해 그 지점을 지나는 사람들이 통행량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죠. 빨리 빠져나 시간당 단시간당 차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의 이 지점을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요 앞에 것과 더불어 차량 직결지를 만든다. 그래서 뭐 중간에 차량 직결지를 만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차량 직결지를 만들어 거기서 다시 또 이동하나? 버스와 기차의 운행을 늘린다. 자차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청주로 가거나 청주에서 대전 오는 데면 그 사이에 길이 많이 막혀요. 고속도로도. 그럴 때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시간대에 특별 버스를 운행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죠. 혼자 타는 것보다는 이제 버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왜 사람들이 통행을 증가시키려 하는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속도로의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이 시간에는 계속 막히니까 출퇴근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그 톨게이트가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게 없을 때는 사실 돈 내려고 하다 보면 카드 꺼내야 되고 어떤 사람 현금 내는 사람도 있고 할 때는 되게 많이 지체하는 현상도 있고요. 심지어는 휙 나가면 그 앞에 신호등이 晃晃 있어가지고 그 신호등이 되게 비효율적이면 앞에 가는 차들이 계속 막혀서 또 톨게이트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국대전 IC. 대전 IC는 월요일 아침에는 왔더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나가면 바로 신호등이 있는데 그 옆으로 빠져가는 길도 있지만 그 신호등을 통해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신호체계를 좀 바꾸든가 뭐 뭘 파든가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숟가락 젓가락뿐만 아니라 그 강의실에 불편한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처음에 정의문도 있지만 그걸 이제 수정된 문제 정의문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수정된 문제 정의문이 어떠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이 앞에 이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쓰시면 문제 정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실습 활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요. 요거는 실습 활동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정의문을 쓰실 때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